안녕하세요.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트의 양을 이제 가감하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건조 분말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것을 생계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계장에서 대도시까지의 거리가 되게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말 계란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말 계란이 그런 얘기를 들은 지가 이제 꽤 오래 됐는데 요걸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카롱이 뜨면서 그 마카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흰자를 가지고 만들 때 흰자의 선도 문제가 되면서 그 고용분이 매번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카롱에서도 그 흰자 분말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만, 시험 품목만 좀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것들의 감각을 조금 잊고 있다가 이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교수님들께서 예견하시고 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일반적인 건조 달걀 분말, 이 건조 달걀 분말에 수분 함량이 있습니다. 100% 건조가 아니라 수분 함량이 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건조 달걀 분말 300g에 얼마의 물을 넣고 풀어주면 생달걀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이 생달걀의 수분 함량을 정했어요. 얼마를 잡았냐면 70을 잡았습니다. 70. 그러니까 가변적이죠. 뭐 수분 함량이야. 뭐 75도 될 수도 있는 거, 뭐 70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75. 이 앞전 강의에서는 이제 달걀의 수분 함량을 75로 잡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는 70으로 나왔네요. 70입니다. 수분 함량 70과 같은 조성이 되겠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구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건조 달걀 분말 300g 중에 고용분 함량입니다. 고용분 함량. 자, 힌트는 여기 있네요. 건조 달걀이 완전한 고용분이 아니라 이 수분 함량이 5% 들어있으니까 고용분은 95%가 되겠네요. 95%. 그래서 300g 곱하기 95%. 자, 95%.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95%는 퍼센티지를 없애겨서 어떻게 됩니까? 95 나누기 100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g 곱하기 0.95 하면은 285g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건조 달걀 분말 중에 고용분만 딱 뽑아서 계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수분 함량이 몇 프로냐면 70%네요. 수분 함량 70%. 수분 함량을 70%를 만들겠다요. 만들어서 생달걀처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수분이 30%면 고용분이 얼마겠습니까? 수분이 70%면 고용분이 얼마겠습니까? 30이죠. 그래서 30%일 때 고용분이 얼마냐면 285g이에요. 285g.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고용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라는 거는 건조 달걀 분말이죠. 그리고 이제 70%의 수분을 집어넣었을 때 수분량은 모르니까 X가 되는 거죠. 내양은 외양과 같다. 비례시키죠. 285g 곱하기 70. 그리고 나누기 30을 하면은 70이 얼마 되냐? 665g. 665g의 수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g에다가 더하기 665g을 갖다 부으면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이 5%에 뭡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그 수분은 빼서 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5%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5%, 그 300g에 5%니까 15g이죠. 3호 15잖아요. 그 5%니까 15g. 그래서 그러니까 15잖아요. 그래서 665g에서 15를 뺀 650g.
650g의 물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조성이 돼요. 똑같은 조성이. 그래서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 건조 달걀 분말의 수분의 함량이 5%이지. 이 부분을 물을 부을 때 빼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요 부분이 함정이 됩니다. 그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스트 양의 변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기 시험 모르시겠군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필기 공부를 하고 이제 실기를 이제 보게 되시는데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오래 쓰게 되니까 이 얘기가 조금 그러긴 한데 2020년이라고 합시다. 2020년에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2020년부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제빵 시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식빵 같은 경우에는 3시간 40분 재료 계량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과자빵류, 작은 빵류 같은 경우에는 3시간 30분으로 4시간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 30분 줄어들었죠. 2, 30분 줄어들면서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자빵류 같이 개수가 많은 것들은 개수를 줄여줬고 식빵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양을 늘렸어요. 자, 여기서 이스트 양을 늘렸어요. 이스트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1차 발효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고 2차 발효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1차, 2차 발효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1차 발효 시간은 비례식으로 줄어듭니다. 비례식. 그래서 이 비례를 이제 좀 기억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좀 지우고요. 지우고. 자, 간단하게 좀 지웠습니다. 내가 이제 가감하고자 하는 가감이 뭡니까? 늘리거나 줄이고자 하는 가감하고자 하는 이스트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트의 양. 그러면 내가 이제 기존에 이스트 양이 있겠죠. 이스트 양. 그리고 기존의 발효 시간이 있겠죠. 기존 발효 시간. 그렇죠? 기존 이스트 양과 기존 발효 시간을 곱해줘요. 곱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발효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죠. 발효 시간을 줄여줘야지 시험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감독관님께서 다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요 정도 시간만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이 있겠죠. 발효 시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스트의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감독관님들께서 다 조절해가지고 이스트 양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제가 2020년 이후부터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는 분들은 교수님들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 시간을 조절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스트 양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을 구한 다음에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으로 1차 발효 시간이죠. 나눠 가지고 가감하고자 하는 이스트 양을 산출하는 이 방식으로 전체 시험 시간을 조절하셨다. 이렇게 이 공식은 바로 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공식이 또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